안녕하세요. 즐겁고 살맛나는 노년의 비결 중에서 오늘은 잘 놀아야 인생이 즐겁다에 대해서 함께 나눌 강사 박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요. 배짱이는 그늘에서 바이올린만 킨다고 해서 우리 배짱이는 게으르고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해갖고 지금 안 아픈 곳이 없대요. 허리 아파, 어깨 아파,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아파서 병원 다니라고 바쁘고요. 배짱이는 바이올린 켜던 거를 음악 발표를 열어서 티켓 팔고 바이올린 배우려는 애들 모아서 돈세를 하고 바쁘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욜로 라이프, 워라벨 이래서요. 현재를 살자, 오늘을 즐기자 이러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나 그렇게 놀아본 기억 없으실 겁니다. 자식 열심히 키우고 가르치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 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80세까지 살 경우에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32년이랍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8명이 TV 시청으로 나오거든요. 놀아보는 걸 누가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스쿨, 학교라는 의미가요. 스콜레에서 그리스어로 논다는 의미였거든요. 학교에서 노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학교에서 노는 걸 배운 게 아니라 경쟁하고 남을 이겨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경쟁만 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자식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셨고 하셨으니 이제는 좀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기신다고 해서 놀 줄을 모르는데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돈을 받으면 일이고요. 돈을 안 받으면 여가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TV 시청으로 나오는데요. 40대도 TV 시청, 50대도 TV 시청, 60대도 TV 시청. TV의 내용은 다르지만 거의 다 대부분의 시간을 TV 시청으로 보낸다고 하거든요. 여가에는요. 자원봉사, 취미활동, 자기개발이 다 여가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가를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가 유형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가는 혼자 하는 S, 싱글, 둘 이상이 하는 G형, 그룹, 또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M형, 멘탈,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P형, 피지컬. 그래서요, 우리가 화초를 가꾼다 이러면 솔로형, S형에 속합니다. 또 2명 이상 운동을 하고 스포츠를 즐긴다, G형이라고 표현합니다. G형. 또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형은요, 머리를 쓰고 뭐 책 쓴다든가 이런 분들, 또 운동을 하는 경우는 네, P형의 여가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투하면 어디에 속할까요? 네, 이 신경을 써야 따겠죠. 그래서 GM일 수도 있고요. 또 움직이기 때문에 GP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혼자 하는 S에서 여럿이 하는 G형으로 나이가 들면서 네 바뀌어야 우리가 외롭지 않게 노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 화투를 가꾸는 게 취미다 이러면 그거로 네 숲 해설사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뜨개질의 여가를 즐기시는 분은 또 뜨개질을 해서 작품 발표를 열은 다음에 뜨개질을 배우려는 사람 모아서 뜨개방을 열어서 뜨개질을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저 화초 키우기는 숲 해설사, 뜨개질은 또 뜨개질방, 동화구연을 또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은 동화구연을 배우셔서 유치원에서 아이들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고 계세요. 관악구청에서는 65세 이상 되신 분은 이야기 할머니를 모집을 하거든요. 동화구연을 가르치셔서 유치원에서 이야기 할머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자원봉사 아이들이요. 엄마가 해주는 동화구연보다 할머니가 해주는 동화구연이 훨씬 재밌다고 해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이걸 들어요. 네, 할머니 선생이 뭐예요? 이랬더니 할머니라는 발음이 안 돼서 할머니 선생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거기다 복화술 또 배우셔갖고, 동화 구연을 하는 데다가 인형에다가 이렇게 손까지 집어넣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요. 깜짝이야. 넌 누구냐? 난 토끼다? 난 거북이야. 뭐 이러면서, 이거 인형 손에다가 인형을 만들어서 손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움직임을 하고요. 또 인형 이걸 만들어갖고 줄로 또 이렇게 팔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걸 또 하니까, 애들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그걸 듣는 거예요. 또 제가 화성에 어르신들 7분 강사과정에 제 강의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강의를 할 수가 있나 강의를 했는데요. 그 7분은 연세가 75세 이상이에요. 75세, 77세, 78세, 82세 이런데 이분들은 유치원에서 게이트볼 강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0년째 하고 계시대요. 이분은 게이트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 강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요즘은 단순한 여가, 일회성 여가를 즐기시는 게 아니라, 진지한 여가를 통해서 자기 개발, 또, 취미활동, 또 봉사활동, 이런 거를 배우셔갖고 제2의 일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받으면 일이고요. 돈을 안 받으면 여가입니다. 박지성과 동네 축구의 차이가 뭘까요? 박지성은요, 직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요. 동네 축구는 이기면 좋지만 이기지 않아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돈을 받으면 일이고 돈을 안 받으면 여가. 도대체 여가는 뭐냐? 망중한이라고 해서 바쁜 가운데 한가로움을 즐기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요, 땡땡이 치기 훨씬 더 재밌었거든요. 바쁜 가운데 한가로움을 즐기는 거. 본자질목, 본인 스스로 즐기는 모임이나 활동, 이게 바로 여가의 정의입니다. 본자질목, 본인이 즐기는, 본인 스스로 즐기는,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임이나 활동을 우리 여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가를 즐기시는 종류에는 활동적인 여가, 아니면 조용한 여가, 아니면 머리 쓰는 여가, 또 아니면 손가락을 자극하는 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추억과 관련된 여가도 있습니다. 머리만 딱 쓰는 여가가 아니라요, 머리를 쓰면서 손가락도 움직이면서 글을 쓴다든가, 머리를 쓰면서 또 바둑을 두는 여가를 즐긴다든가, 아니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즐긴다든가, 또 추억과 관련된 여가를 즐긴다든가, 이렇게 여가는 다양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가 유형을 알아야 돼요.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내 남편은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또 나는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도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요, 우리는 MM형, 남편도 M, 부인도 MM형, 이런 경우는 종교형이라고 하거든요. 남편이 붓글씨를 쓰면 부인은 옆에서 목을 갈아준다든가, 남편이 글을 쓰면은 부인이 오타를 봐준다든가, 또 PP형은요, 불꽃형이라고 합니다. 둘 다 활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적인 부부들은 두 분이서 여행을 같이 래프팅을 즐긴다든가, 또 아니면 등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동적인 여가를 즐기고요. 또 아니면 남편은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형인데 부인은 활동적인 형. 이 최근에 제일 많은 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활동적인 걸 즐긴다고 하거든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요, 하루 종일 부인이 언제 오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면요, 처음에는 신혼기예요.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안 해봤던 일 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빠요.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면 돈만 쓰네. 요때는 이제 세태기. 신혼기에서 세태기로 갈 때는 요때는 나도족이에요. 부인이 어디 가면 나도 이럽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남편들은 여러 가지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활동이 팍 주는데 우리 아내들은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데는 많거든요. 찜질방에서 60대, 70대, 80대가 오랫동안 있으니까 물어봤답니다. 60대에게 왜 이렇게 찜질방에 오래 계시니까 했더니 부인이 어디 가는데 어디가 물어봤고 쫓겨나고요. 70대는 같이 갈까? 그래서 쫓겨나고, 80대는 쳐다봤다고 쫓겨났대요. 90대는 눈 떴다고 쫓겨났답니다. 부인이 나랑 안 놀아주네?
이때부터는 내가 뭐 할 거 없나 알아보면서 내 안정기로 돌아갑니다. 나는 수석이 평소에 취미가 있었어. 수석 모으러 다니고, 아니면 평소에 SNS에 관심이 많았어. SNS를 배우러 다닌다든가, 아니면 나는 그동안 글쓰기를 해서 책 쓰는 거를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어. 이래서 각 기관의 평생교육기관, 또 시군청, 또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데 다니면서 내가 배울 게 뭐 없나 해서 안정기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생 시기를 제1의 인생 시기, 2의 인생 시기, 3의 인생 시기, 4의 인생 시기로 나누는데요. 1의 인생 시기는 교육을 담당했던 시기입니다. 2의 인생 시기는 노동을 담당했던 시기. 3의 인생 시기는요, 마지막 자녀까지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의 시기예요. 요때를 65세로 보거든요. 65세. 그런데 요즘 자제분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서요, 40 넘고 50 넘은 자제분들이 부모랑 같이 함께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아들도 30살인데요. 야, 너 빨리 장가 가라 했더니 엄마가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엄마가 한 번 더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냥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시집장가를 안 가죠. 또 부모한테 용돈 얻어 쓰죠. 시집장가를 보내더라도요, 애를 낳지를 않아요. 애를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가족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 집에 살더라도 남남처럼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또 은퇴를 하자마자 이혼하시는 부부도 계시고요. 한 집에서 자식은 자식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각자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동네에 반찬 가게 생기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반찬 가게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없다 보니까 음식을 하면은 버리는 게 더 많아. 차라리 사 먹는 게 낫다 해서 한 집 걸로 반찬 가게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요, 동호회 모임이 줍니다. 왜? 동호회에 나가면 애경사가 너무 많아져요. 안 가고 나잖아요. 다음에 볼 때 여기가 뒷꼭지가 근질근질해서 볼 수가 없답니다. 애경사가 많아지니까 차라리 모임을 끊자. 동호회 모임 줄고요. 가족끼리 함께하는 모임이,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또 직장 동료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줄었어요. 늘 보다가 직장을 딱 그만두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가장 많이 늘은 거는 친구와의 관계만 늘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줄고요. 동호회 모임도 줄고, 직장 동료와의 모임도 줄는데 딱 한 가지, 친구와의 모임만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랑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게 친구 부부, 우리 부부 이렇게 같이 해갖고 운동을 다닌다든가, 같이 해서 여행을 다닌다든가, 요즘은 이렇게 형태가 친구랑 같이 하는 형태로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 마시고요.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거든요. 우울증의 특징은요, 빨래를 널개 말고도 띄어내는 게 특징이래요.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밖에서 활동을 하고 더 햇볕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아예 생각을 많은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분들은요, 자꾸 밖에 나오셔갖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거든요. 또 남편들이 부인이 쇼핑하는데 따라가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편들이 쇼핑하는 거 따라가는 거 너무 힘들대요. 2시간을 돌았는데 고를 생각을 안 하더래요. 나 이제 시작한 거야, 이런데요. 그래서 당신이 사인해줘, 물건 고르고 카드 사인해줘 이랬더니 사인을 사주기 싫다 이렇게 써놨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고 차라리 카드를 주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쇼핑, 또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면 따라가고, 사람을 좋아했고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면요, 같이 가서 옆에서 음료수라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상대방의 여가를 존중해 주면서 함께 했을 때 우리 여가를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 중에서 부부가 같이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부부가 같이
세계 여행을 하시는 부부도 있고, 부부가 같이 글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부가 같이 서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그림도 많이 배우시고요. 50 플러스 같은 데 가보면 뭐 7080 그런 모임도 있어요. 우리 7080 시절에 유행했던 그 음악을 서로 익혀갖고 봉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게 활동하시는지 몰라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탄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20 노인이 있는가 하면 80 청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삶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향해서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절대로 노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논문에 보면요. 사람은 3번 늙는데요. 34살, 60, 78 이렇게 3번 늙는데요. 그런데 이 노화를 줄여줄 수 있는 건 내가 뭔가에 몰두하고 열정을 다해서 했을 때 이 노화는 늦춰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여가 중에서 활동적인 여가를 즐기시라고 좀 말씀드려요. 자꾸 방 안에 있어서 조용한 걸 즐기시다 보면 생각이 점점 이렇게 외골수로 빠지기 쉽거든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햇볕을 보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움직이고 막 움직이고 한의사분이 하시는 얘기가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산다 이렇게 강의를 하셔요. 자꾸 움직이되 너무 과격한 운동, 젊은이처럼 과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노화가 촉진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활동적인 여가를 즐기시고요. 건강도 꼭 챙기세요. 네, 우리가 잇몸이 튼튼해야 치매에 걸 확률이 9분의 1로 떨어진대요. 네, 소주 마사지 치면 나오는데요. 소주 마사지 슈퍼 같은 데 가서 20%짜리 소주를 사셔서 반컵, 소주잔의 반잔 분량을 입안에 물고 들어가셔서 화장실에서 나올 때 퇴 뱉으래요. 처음엔 걸쭉하게 나옵니다. 가글이는 입안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 소주 20%짜리 소주, 40%짜리 소주는 입안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상처를 내기 쉽기 때문에 그냥 마시시고 20%짜리 소주를 소주잔 반장을 문 안에 누구 들어갔다 나와서 퇴 뱉으시면 매일매일 하시면요 나중에 맑게 나오거든요. 네, 잇몸이 튼튼해야 치매에 걸릴 확률이 9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 또 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껌을 씹는 거래요. 저작운동. 우리 어렸을 때 칡뿌리도 막 씹고 또 그냥 김치도 많이 먹고 막 이랬는데 요즘 애들 부드러운 것만 먹잖아요. 그래서 턱선이 여자처럼 예쁘게 요렇습니다. 자꾸 저작운동을 나이 들수록 해야 이게 뇌를 활성화시킨대요. 또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은 아침을 꼭 밥으로 드세요. 뇌의 영양제가 포도당이랍니다. 포도당 400칼로리를 소모시킨대요. 그리고요 과격한 운동은 아니더라도 작은 움직임의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효과가 좋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책상 같은 데 있으면요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발끝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거를요 아침 저녁으로 30번씩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딱 일어나시면 뭐 책상 다이, 컴퓨터 다이를 통해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어깨 돌리기, 어깨 돌리기, 어깨 돌리기. 우리 몸에 쓰레기, 노폐물이 쌓이는 데가요.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랍니다. 눈에서 딱 뜨지 않아 이렇게 한 다음에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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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겨드랑이 툭툭 치시고 네 사타구니 치시고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좋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가도요 11552 법칙 꼭 외워두세요. 11552 법칙 일주일에 11시간 대인관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1시간 대인관계를 하고 5가지의 여가를 5시간씩 일주일에 2번씩 실천을 해라. 네, 11552 법칙입니다. 11시간씩 일주일에 11시간씩 대인관계를 하고 5가지의 여가를 5시간씩 일주일에 2번씩 실천해라. 11552 법칙. 아까는 일시 백천만 이랬잖아요.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실천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제 3의 인생 시기를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이제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항상 아침 일어나시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온몸 체조 그게
딱 좋다고 합니다. 그거 하시고 또 수시로 이거 두들기시는 거 또 여기 이렇게 비벼대는 거 이런 게 다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하시고요. 또 돈. 예, 나이가 들면요. 얻어먹는 것보다 오죽하면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날 이러잖아요. 남들이 2번 사면 3번 사면 내가 한 번은 사야 좋아합니다. 그냥 아유 제가 살려고 했는데 아니 번번이 돈 낼 때마다 아 살려고 했는데 아니면 돈 낼 때 없어졌다가 나올 때 하고 나올 때 나타난다든가 이러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젊은 사람들한테 돈도 쓰시고 이렇게 해야 좋아요. 돈. 그리고 소일거리라도 일이 있어야 돼요. 네, 일. 움직여야 되는데 이 소일거리 봉사 좋죠. 또 취미활동 좋습니다. 또 앞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도 도시고 저희 앞에 공원에는요 아프신 분들도 지팽이 짚고 이렇게 슬슬 걸어 다니셔요.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일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 다음은 친구. 외국 사람들 경우는 보통 7명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3명이면 족하답니다. 3명이면 족하대요. 그러니까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의 말을 빌자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일과 사생활의 조화로 일은 일이고 사생활은 사생활.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된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개야 내 이야기를 들어봐. 정말 어느 때는요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할 사람도 없을 때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전화를 돌릴래도 돌릴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내 이야기를 아무 조건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있으면 되고요.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 된답니다. 그래 내가 길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청소를 해. 이것도 내 가치고 보람이죠. 또 집안에서 설거지를 해줘. 뭔 남자가 설거지를 해 이러시지 말고 그래 아내가 평생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설거지를 해줄까? 이것도 내가 보람을 느끼면 같이 보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일시백천만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10사람을 만나며 하루에 100글자를 쓰고 천자를 읽으며 만보를 걸어라. 또 11552 법칙 일주일에 11시간씩 사람을 만나고 5가지의 여가를 5시간씩 일주일에 2번 실천을 해라. 이게 제3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4의 인생 시기는요 아플 일만 남은 시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아프다는 게 아니라 3의 인생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4의 인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3의 인생 시기 동안에 건강 잘 챙기지 못하면 4의 인생 시기에 아플 때 힘들다는 거죠. 또 PDCA 법칙 이거는요 P 플랜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짜고요. D 행동을 합니다. C 내가 이거 하는 게 잘 되고 있나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PDCA 그런 다음에 다시 A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PDCA 이걸 제3의 인생 시기에서 PDCA의 정기적인 점검이 제대로 됐을 때 우리는 제3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자기 나이에 곱하기 0.8을 하면 내 나이라고 얘기합니다. 80이면요 네 5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젊게 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소식을 하시면서 적게 드시고요. 소식 적게 드시면서 이 여가 활동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정기성 또 다양성 다양해야 됩니다. 5가지 이상이니까 다양하겠죠. 또 구체성 어떻게 여가를 즐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고요. 또 적합성 나에게 이 여가가 적합한가? 여가를 즐겼는데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날 수 없으면 이 여가는 나에게 적합한 게 아니거든요. 또 이제 문화생활을 좀 즐겨야 되는데요. 문화생활을 즐겨야 되는 이유가 정신적인 삶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은 영화를 볼까? 2달에 한 번은 연극을 볼까? 아니면 뮤지컬을 볼까? 이런 정신적인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런 인문학 강좌나 또 이런 문화생활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가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40%냐고 여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57% 이상이 시간이 없어서. 근데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여가는 여행이지만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여행은 못 즐기고요. 그나마 많이 하는 게 등산입니다. 등산이 일이거든요. 등산. 그래서 등산을 가셔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거 좋죠. 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심호흡도 크게 하시면서. 그런데 너무 저희 가파르거나 경사진 곳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어 보이는 거랑 젊은 거랑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60처럼 보여도 일단은 연세는 70이잖아요. 그러면 나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고요. 취미 활동도 나에 맞게, 내 체력에 맞게 하셔야죠. 나 말이야 남들이 50대로 봐 이렇게 하시면서 과격한 운동을 하신다든가 이러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취미 활동에서 운동, 탁구 뭐 이런 구기 종목이나 아니면 래프팅도요. 평창에 갔더니 좀 완만한 래프팅도 있어요. 그렇게 과격한 건 말고요. 또 그 뭐예요? 클라이밍, 실내 암벽 등반. 이것도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실내 암벽 등반도 좋은 방법이고요. 요즘은 또 차박해갖고요. 차를 가지고 지방에 가서 그 차 안에서 방처럼 꾸며서 자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여가를 같이 했을 때 저는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비록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형이지만 남편이 저렇게 활동적이라면 그래 상대방의 여가를 존중해주자 해서 같이 움직이고요. 아내가 활동적인 여가인데 나는 밖에 나가는 거 귀찮아 이러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적인 거에 같이 참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가를 성격 유형별로 좀 재밌게 한번 만들었거든요. 막 활동적인 여가를 속하는 분들은 대부분요. 뭐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이런 분들은 좀 활동적인 여가를 즐기는 게 좋고요. 또 소심형 이런 분들은 독서 이런 거를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사교형들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는 여가 또 안정형 같은 경우는요. 조용조용한 여가를 또 즐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낚시라든가 이게 어디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요. 여가를 정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혈액형별 여가도 있는데요. 맞다는 분들도 이게 이제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해. 그러면 안에서 뜨개질을 한다든가 글을 쓸 때 그래도 이걸 그냥 막연히 글만 써는 게 아니라 이걸 모아서 시집을 낸다든가 그래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한다든가 네. 또 뜨개질을 한다고 한다면요. 뜨개방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 좀 있더라고요. 뜨개방. 또 이게 수선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바느질을 배워서 수선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 용돈벌이라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뭔가를 움직이고 계획했을 때 우리 삶의 활기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하게 집에 있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산다. 그 한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자꾸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오시게 되면 또 화장도 하셔야죠. 또 옷도 예쁘게 입으셔야죠. 또 가방도 챙기셔야죠. 이런 나에 대한 이런 긴장감, 활동 하나가 나를 더 활발하게 만들고 경쾌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약수터에 가는 모습 저는 이건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여가가 어떤 거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번 시간 잘 놀아야 인생이 즐겁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